지금이라도! 자, 이더리움 보실 건데 지금 시간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이고 오후 3시 30분 38초 9초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롤 할 때도 한 10연패 박다가 그 연패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딱 기분 좋게 이겼어. 그러면 씩 하고 웃습니다. 오늘이 그 연패 끊은 날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이도 내려왔다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요 매물대까지. 그래서 지금 차트 보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나? 뭐 당연히 직전 매물대 하단, 요 5월에서 6월달 매물대가 이제는 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거 뚫고 올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역해된 숄더 만들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림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우상향이 가능한가?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다 라고 하시잖아. 그죠? 일단 볼게요. 일단 앞으로 케빈 워시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제일 시장을 보는 관점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년 내내 뭐 저도 똑같은 소리를 했지만 관세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이전 관세 때도 그랬었고 미중 1차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때 물가가 올라서 고통스러웠느냐? 아니란 말이야. 물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어. 전체적으로 그 관세 때문에 어떤 그 생태계, 그 공급망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중국에 있던 어떤 제조업의 파이가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파이를 이제 미분시키는, 미국이 이제 중국 너네 이 새끼들 괜히 짓고 농사나 지으라고 이제 저기 이제 세계 공장 타이틀 달아놨더니 너무 건방져졌어. 배 좀 부르니까. 그러니까 너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겁주면서 이제 막 들고 있던 제조 파일을 주변 이제 그 이머징 마켓한테 흩어지도록 탈중국이 가속화되도록 만든 사건이 1차 미중무역 분쟁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분해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관세로 인한 그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한 디플레가 이제부터는 나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2월 끝날 때까지는요, 유가가 상방 압력 받습니다. 계절적 요인 때문에라도 꼭 이란 때문이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요. 오직 이란 이슈로 저렇게 유가가 오를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난방 수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도 지금 좋은 소식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도 이제 유가가 상방을 튀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 그냥 계절적 요인으로 오펙이 증산하고 이제 이 겨울철 한파가 끝날 때까지는 유가 내려갈 생각 전혀 없다. 그냥 이 소리로 들으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이번 한파 끝나고 1분기 지나고 나면은 이 어떤 그 경기 침체라는 충격이 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또 유가 꼬라박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 플러스 지금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뉴스 있잖아. 이런 것처럼 고용 충격, 고용 냉각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가 잡히지? 경기 침체 와서 고용 지금 완전 충격받았지? 그러니까 고용 충격이 왜 오느냐? 이민자 정책도 있고, 뭐 이거는 경기 침체와 더 가깝지만 이민자 정책도 있고 AI가 생각보다 대체 속도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1000명으로 갑자기 이제 빡 오르고 있어요.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월 감원계획 전월비 대비 205% 급증, 전년비 118% 증가했답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 보여드렸었지만 아마존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시티그룹이라던가 기업들이 당장에 2월달 그 연말 연시 시즌의 어떤 그 버프가 끝나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연말 연시 시즌 버프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고용은 처박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감원 계획은요,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물가가 낮아진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비싼 돈 주고 사람 쓸데없이 안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9인 약 654만 건 예상 밑돌며 하락세 지속했다. 뭐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그 나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줄줄이 빵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케빈 워시가 매파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환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잖아. 저금리,
약달러, 에너지 가격 하락, 거기다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그게 뭔데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0.5에서 1.5%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본 총선 앞두고 다카이치 전폭적 지지다. 이상하다. 다카이치는 약엔화를 이제 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돈 풀기를 막 할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2의 뭐 어떤 뭐 아베노믹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구를 하려면 엔화가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다카이치를 밀어주느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다카이치가요, 이번 총선 끝나면 그 다카이치 어떤 정책이랑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랑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본 은행은요, 일단은 뭐 저작년 기준으로 24년 12월 또 2월달 기준으로 내가 26년 1분기까지는 우리 기준금리 1%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단 말이야. 거기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카이치라는 그 돈 풀어주겠다는 총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돈은 풀어줘도요, 이게 금리를, 이게 일본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 이건 좀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나중에는 엔화의 강세가 달러의 약세를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 거의 해냈다. 근데 트럼프의 말은 솔직히 이제 일기 때는 어땠어요? 맨날 뭐 나 시진핑이랑 친해, 나 로켓맨 우리 김정은이랑 너무 친해, 나 지금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말해놓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 주식시장 1년 반 동안 고난행군 만들어버리고, 김정은이랑 뭐 가서 하노이까지 가서 뭐 할 것처럼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정은이 삐져가지고 또 기차 타고 삥 하고 평양으로 가버렸잖아. 근데 이기 때는 어때요? 했던 말들이, 에이 트럼프 저 뭐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이제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제껏 생각해봐봐. 트럼프가 말했던 것 중에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들 손에 꼽습니다. 그대로 해나가고 있단 말이야. 했던 말을 일기 때는 뭔가 두루뭉실하게 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은 진짜 그냥 신의 뜻대로야. 이해됐죠? 그 정권마다 메타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크라 종전은 결국에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이때부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쫙쫙쫙 빠지게 되겠죠. 지금은 당연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금은이 빠지는 게. 지금 뭐 이제 금은 ETF가 비트코인 담보로 하는 것들도 있다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마진콜이 나면서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따지자면 밤새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지금 금값이 조정받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당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강력해질 어떤 근거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은값이 제자리를 찾아서 진정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서 뭐 이제 앞으로 에너지 가격도 솔직히 똥값이 되겠죠. 전쟁도 해결돼.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까지 틀어쥐어. 그 러시아는 사실상 지금 중국 경제 속국 됐지. 그 다음에 뭐 인도한테 지금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죠. 인도 너네 중국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 그랬지. 해봐. 이렇게 된다니까. 미국은 누구도 대체를 할 수 없는 나라지만요, 중국은 대체가 되는 나라가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 인구도 인도가 이제 더 많지 않나?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미국 재무부 머시가 금리 안 내리면 소송 질문에 대통령에 달려있다. 이거는 씹끝은 뉴스죠. 생략하겠습니다. 나 왜 띄워놨지? 미국 재무부 우크라 전쟁 평화협상 따라 러 그림자 함대 제재 검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아니면 뭐가 이제 유가가 앞으로 오르고 내리고 은값이 내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목적지만 알면 돼. 진짜로 이제 목적지가 나왔어요. 가격도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 고용 둔화 신호에 국채 금리 급락 해가지고 달러 강세 속 주식 암호화폐 기금속 동반 흔들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힌트가 나왔어요. 결국은 고용 둔화 혹은 고용 냉각, 고용 충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요런 것들이 결국에 트럼프의 저금리 정책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받침대로서 이제는 힌트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가치 테슬라에 근접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도지코인이랑 에이다를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 왜 그러냐면 메이저 코인을 하실 거면요, 결국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면 또 괜찮아요. 280만 원이면 여기서 다시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넘어간다. 어우, 좋죠. 4배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더리움 뭐 솔직히 솔라나 빼고 다 괜찮아. 아니, 솔라나 리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리플도 다 가겠지만, 리플 솔라나도 다 가겠지만, 결국은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도지, 에이다, 요렇게 이제 추리겠습니다. 메이저 코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나 도지는 일론 머스크라는 키워드가 요새 어때요? 작년에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 뉴스 기사에서 일론 머스크 키워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거의 없었단 말이야. 진짜 본인이 땅을 파헤치면서 찾았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메인 키워드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퇴출됐다가 다시 편입이 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에서 또 강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제 스페이스X에서 우리 예전에 생각해봐봐. 뭐 이제 위성 날린다, 로켓 날린다 그럴 때마다 도지코인이 번쩍번쩍거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수단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시즌이 찾아오고 나면은 도지코인의 당연히 이제 수혜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요.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왕지사 할 거, 가격도 싸졌겠다. 키워드도 돌아왔겠다. 나중에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재심사까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뭐 이모저모 좀 강력한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도지랑 솔직히 저 밑에 있는 에이다라고. 에이다는 뭐예요? 그 찰스 호스킨스 주댕이만 잘 털면 돼. 걔가 지금 입으로 똥을 걔가 약간 파월 의장 같은 그런 양반이거든요. 자꾸 트럼프 욕을 하니까 이게 지만 좀 유하게 해서 트럼프한테 이쁨 받으면 에이다 주주들 그냥 아주 그냥 주주라 하기 좀 그런가? 에이다에 이제 에이다 매수한 사람들 보유자분들이 웃을 수 있을 건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거 왜 했노? 자, 아무튼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그 오늘 시장이 끝이 났죠. 코스피 무빙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운이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또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뇌동매매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 그래도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둘째 유치원을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아침에 차가 막히니까 운전하면서 또 애 옆에 싣고 핸드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식시장을 아침에 못 봤거든. 근데 이제 한참 내려갔다가 21선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 딱 아침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진짜 이재명은 합니다. 예, 저 오늘부터 좌파하겠습니다. 그냥 아유씨 리짜이밍 만세 만만세 할게요. 오늘부터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나? 자, 아무튼 이제 저는 포트를 확실히 좀 결정은 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약익절을 해버렸었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오늘 샀었어야지. 이게 자리가 지금 원하던 자리가 지금 딱 나온 건데 참 이거 보면 다리는 안 맞아요. 지금 매매가 한번 꼬여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봉 보면은 이게 다음 주에 요렇게 이제 한 칸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장기평선 위로 이제 내려오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제 21선 밟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정책 수혜해 주거든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그거 하면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얼마 만에 뭐 어떤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각을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얼마 주겠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요, 뭐 이제 코인 레퍼럴 같은 것도 그렇잖아. 이제 금지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것들 정책을 하나 시행을 할 때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거를 한 몇 달 정도 주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바로바로 질러버리니까 아마 이제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바로 약발 잘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지주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롯데 시리즈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 캔들 와서 보시면은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추세선을 여러분들도 뭐 끄을 줄 아시겠지만 주봉 캔들을 이렇게 끄잖아요.
음봉 캔들 그 시가에 맞춰서 꺼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가장 큰 추세를 돌파 지지 반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는 좋아. 어차피 여기 어딘가에서 매집하면 대박이 터지는 그런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는 어때요? 계속 하락 채널 못 벗어나다가 마지막에 골파주고 이탈 재돌파 지지 반등을 21선 위에서 해줬단 말이야. 월봉상. 그럼 월봉상 지금 어디까지 상방이 열려있다? 당연히 바로 위에 검정색 선 224일 장기평선까지 열리게 되겠죠. 코스피가 여기서 중간에 이제 그냥 별다른 큰 악재 없이 이제 이게 솔직히 악재를 맞는다 그래도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 투자하시면 중간 선거 때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부터 3배 정도는 열려있는 주식인 것 같다. 거기다가 자사주 이제 소각까지 나오게 되면은 얘가 자사주 비중이 좀 빡세게 높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원래 같으면은 지금처럼 코스피가 저 위에서 칼춤을 안 춘다면 얘는 이렇게 꼬꾸라졌을 거야. 꼬꾸라져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존 상승 추세 하단 맞춰가지고 꼬꾸라졌다가 중간에 224일 장기평선 검정색 보이시죠? 이거 해가지고 이탈 재돌파 지지 반등. 그러니까 요것도 매물대니까 이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마지막까지 흔들어주고 갈 거거든요. 이게 정석이거든. 진짜 이런 차트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지금 장기평선 위에서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요 매물대 이제 먹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출발을 해주는 그런 차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대신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지. 흔들어 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 요렇게 맞춰가지고 대충 뭐 직접 매물대 하단쯤 선거 놓으면 되겠네. 여기 보시면 요 매물대 있잖아요. 요 매물대 상단 해가지고 대충 보면 뭐 지금부터 뭐 한 44,000원, 46,000원 요 사이까지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44,000원, 주당 14,000원에서 16,000원이면 그래도 50% 나오죠.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거 부가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철강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하이테크놀로지아라는 느낌이 없잖아. 아씨 요새 AI 열풍인데 철강이 무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AI 데이터 센터랑 관련이 있는 게 송전탑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철강이거든. 그래서 그 결국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철강 사이클이 돌 때부터겠죠. 그쯤 철강 사이클이 언제부터 돌 거냐?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덤핑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제 좀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이렇게 줄이고 있어.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그런 공업들은 당장에 멈춰버리면은 진짜 제조업이 멈춰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이제 좀 정책적으로 줄이진 못하고 너네 지금부터 좀 줄이는 추세로 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몇 프로 줄여라 당장 정부에서 딱 이렇게 찍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국의 공급과잉 덤핑이 해소가 된다는 게 이번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업들이 이제 1분기,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철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 아까 나왔던 이 뉴스가 종근당 때문에 내가 켜놓은 거구나. 이게 위고비 알약 복제약 출시 예고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가격이 싹 주저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이게 종근당한테 악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종근당은 이게 그 신약 개발사로 지금 좀 넘어가는 중이잖아. 종근당이 보통은 이렇게 나무 거 떼와 갖고 이렇게 팔아주고 뭐 영업이익 챙기고 영업수수료 떼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효자 상품이 원래 있던 게 그게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만료가 됐지만 위고비는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팔아치웠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영업 수수료를 이제 매출로 잡히는 게 원래 1분기, 2분기부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안 나와도 돼. 이전 보다가 이게 적자 폭이 감소했구나. 혹은 흑자 전환하면 더 좋은 거고. 이해됐죠? 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나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이클로 보시면은.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상으로 그겁니다. 장기평선 있잖아요. 224일 장기평선. 요거 이제 마지막에 이탈 재돌파 찌찌 반등까지 나왔잖아. 그죠? 이 찌찌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봐봐. 여기서 소화봉 하나 나왔지. 영망치 양봉 캔들. 요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요런 캔들이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그 캔들 윗꼬리를 다 채워줬어요. 지금은 이제 추세 하단 들어주고는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저는 더 꼬꾸라져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요 안에서만 그냥 잘 모아 가시면은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던 시기에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창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골파주고 나서 이게 딱 한창 차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때 당시에 한창을 요쯤에서 샀거든요. 한창 차트라고 치면은 이게 여기쯤에서 샀거든. 사자마자 갖다 쳐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계좌를 안 열어봤어요. 크리스탈 신소재 익절하고 나서 이제 불린 돈으로 여기다가 이제 한창 좋겠다 싶어서 시장 안 좋은데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50%인가까지 갔을 거예요. 50% 넘었을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이렇게 튀길 때, 요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 낙폭갭 채워줄 때 탈출할 생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남아있는 돈을 싹 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1차 목표가로 삼았던 구간이 여기쯤이었어요. 이게 한창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익절을 했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날아갔냐? 직전에 나왔던 이 과대낙폭 다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진짜 미중무역 분쟁 때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될 뻔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 익절하고 한창 익절하고 나니까 계좌 수익률이 전체 150 몇 프로가 찍혔었어요. 거기서 한창까지 이렇게 잘 팔았었다? 어우, 레전드 찍었었지. 진짜 나 코로나 때 더 부자 됐을 거야. 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차트가 그런 형식의 차트다,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발 밑단은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 장기평선에서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 나왔지. 앞에다가 기준봉까지 세워줬지. 그럼 이 기준봉의 윗꼬리까지 채워주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서 많이 흔들겠지만 진짜 이 정도까지 지금 상방 열려놨단 말이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은 위에가 50% 정도 열린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또 대장은 녹십자란 말이지. 녹십자가 대장입니다. 왜냐면 차트가 힘이 더 세요. 이게 종근당보다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주봉상 그 224일선 돌파해놓고, 이게 차트가 봉우리를 이렇게 그려줘도 솔직히 더 많이 가는 건 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소외받고 있던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돈을 좀 벌 수 있는 시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초가 아니고 작년 말에 이제 돈을 좀 벌게 해줬던 신원종합개발, 이것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얘는 좀 어떤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 수혜주는 아직 아닙니다. 국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뭐 모든 건설사가 똑같겠지만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같이 이 안에서 이 박스 만들어줬잖아. 박스 안에서 파동도 몇 개 써줬어요. 1개, 2개, 3개 써줬죠. 그럼 이제 무슨 소노 시즌인가? 그 이름 까먹었다. 종목. 아무튼 그거랑 비슷한 차트 맥락이라 생각하면 돼. 딱 요 구간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생각했던 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나온 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 가서 보시면은, 그리고 회사도 괜찮아. 지금 체질 개선이 좀 괜찮게 되고 있어. 월봉도 보시면은 월봉상 장기평선 딱 건드리고 나서 어때요? 뭐 이제 지금 21선 5일선 위로 골든크로스 나면서 2위로 올라탔잖아. 그럼 이제 언젠가 한두 달 혹은 서너 달 안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월봉상 장기평선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야. 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데 좋은 게 많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저만큼 떴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뜬 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괜찮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튼 뭐 주식시장 뭐 더 볼 거 있나? 뭐 아니면 삼성 SDS 요거 야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 요렇게 개파락해서 요런 식으로 자리 잡아줬잖아요. 이게 좀 장기 평선 건드려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요 정도 가격대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는 이제 방향을 바꿨거든. 이게 추세 반전이 나오면요. 추세선이 기존 추세선이 이거잖아.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뭐 이제 상장빈 캔들 요런 데까지지 뭐. 진짜 이렇게 갑니다. 얘는 AI 데이터 센터 이제 그 이게 좀 활성화되고 우리 짓기 시작해.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할 거다. 요런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짓는다. 그 수혜주가 아니고 우리 이제 운영할 거야. 이 수혜주라고. 이해됐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무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뭐 무튼 오늘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요. 도지코인 기준으로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양봉 마감했다고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건 단기 단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30일선까지 쭉 이제 갑자기 폭등 나오는 거 요거 이제 한 틱 먹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나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하려면 요 30일선 라인들이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야. 그죠? 이 위에서 재돌파 지지반등 하면서 자리가 한번 잡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그게 이제 이런 데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데랑. 이해됐죠? 그래도 좀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이 저도 있었어요. 이거 이러면 6월달까지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멘트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시름 놓이더라고. 이거 나오자마자 어때요? 지금 이제 코인 시장 반등이 빵 하고 튀어나오고 있잖아. 이것 때문입니다. 무조건 얘들은 유동성이야. 앞으로 미래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그러고 이제 얘네가 반등을 한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폭등을 시작하겠죠.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을 많이 해보자고. 리플도 결국은 이제 그 성과드렸던 그 자리 근처까지는 왔거든요. 어차피 얘가 이제 여기 21년도 박스권 매물 때 상단 근처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죠? 지금 딱 여기 찍어주고 반등하는 겁니다. 지기노 차트. 아무튼 리플은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스텔라 루멘 보셔야 돼요. 항상 똑같은 설명이야. 리플을 홀딩을 하는데 내가 얼마까지 들고 갈 거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스텔라 루멘이라는 리플의 형제 코인이 있잖아. 리플은 지금 전고점 다 돌파해서 이게 지금 이제 다 전고점 근처까지 다 이제 다 뚫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 정확히 뭐 이제 리플 뭐 장외 주식이 얼마에 거래가 됐고 뭐 210달러 정도라 하더라. 그래서 리플은 뭐 210달러 갈 거다.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얘네는 토큰이고요. 그거는 주식입니다. 둘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스텔라 루멘이라는 그 종목이 전고점이 1,4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이 두 개 어차피 조건은 비슷해. 올라갈 때도 다 똑같은 시기에 올라가고.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1,400원 근처까지 갈 때까지 리플을 붙들고 가겠다. 요 마인드로 가시면은 이제 좀 그래도 팔고 나서 억울한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